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즐거운 암기 시간이 왔습니다. 자, 지금 얼굴에는 저만 보이지만, 나 잘 놀고 있어? 네. 예, 저만이 아니라는 우리 정서를 위해서. 자, 박수! 자, 저는 박수를 안 치고 있습니다. 박수가, 뒤에 학생들이 아주 많고, 그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쓸쓸하게 녹음하면 된다는 생각은 좀 있고, 그죠. 제가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울리니까 되겠네. 좀. 허허, 열심히 공부합시다. 문재인 대통령 안 닮았냐? 너무 안 닮았어? 공부하지 않으면 적폐입니다, 적폐.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암기노트 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했던 내용 짧게 한번 복습하고요. 오늘은 행정 인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에 맨 처음에는 우리 행정학의 우리 기초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장의 행정의 의가 있고요. 자, 1장 행정 개념에 가시면 경영과 행정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유사점, 차이점. 우리는 무슨 행정? 경영 행정. 90년대 중반 이후에 경영 행정에 대해서 세이의 법칙으로 한번 They are fundamentally alike, unimportant.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unimportant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보조만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황적 합론 맞죠? 상황적 합론으로. 행정이 경영의 면도 있고 정책의 면도 있지만 상황적 합적인 조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자, 대외적 환경 변화,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포스트 모던, 다문화주의, 위험사회, 그죠? 그래서 쓰려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확실히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식정보사회는 이제 넘어가고요. 자, 최근에는 무슨 정보사회? 진흥정보사회.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2016년 WEF에서 강조했죠. 상, 복, 투, 시. AICBM이라고 얘기했죠. AICBM. 그래서 증거 기반의 관리와 선제적, 예측적, 사전적, 과학적, 객관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대기 행하는 뭡니까? 한국 행정에서 증거 기반의 관리를 위해서 정부가 발의한 법률 이름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세계화는 무한 경쟁 글로벌 스탠다드, 제도 효율성 규제 완화, 국가 경쟁력이 강조된다. 민주화는 행정 운영에 참여, 공개, 투명, 책임, 신뢰, 대응, 형평이 요구되는 거죠. DAD 방식 또는 무슨 방식? 위장 합의죠. 위장 합의. 강요된 합의 방식에서 합의 형성 방식. 공론 조사라든지 국민 참여 예산 제도 등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고. 지방화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던은 이거 자체가 기출 시험 문제라 그랬죠. 됐습니다. 문명의 변화, 후기 산업사회, 탈산업사회. 자, 상이 세 개죠. 그죠? 상다, 구회. 그죠? 각각의 여러분들이 사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사례를 기억했다가, 자, 관료제다, 반관료제다, 반관료제. 반관료제 하면 핵심 단어, 관료제 운영에 뭘 도입하는 거? 타자성을 도입하는 거죠. 타자성은 인식적 타자가 아니라 무슨 타자? 도덕적 타자. 무슨 타자? 도덕적 타자로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개방성.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와 대화 소통이 필요하죠. 최근의 방식 중에 가장 성공한 게 공론조사. 공론조사는 담론이죠. 그죠? 담론. 대화 중에 뭐가 구현된 대화? 평등하고 대표성이 있으며 수기성과 수용성을 가진 대화. 이건 뭐라 그래요? 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작위적인 담론, 아나키 담론보다는 무슨 톡이 좋다? 바로 썸톡이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문화주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자극시켜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다는 거죠. 그죠? 자극시켜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다는 거죠. 우리가 멜팅 팟이 아니라 무슨 볼? 샐러드 볼 됐습니다. 위험사회 8번 위험사회 되어 있죠. 누가 주장했던? 울리백 맞죠? 울리백 예견된 파국. 산업사회는 무슨 파국? 예견된 파국이죠. 발전하고 기계 문명이 고도화되면 위험이 많아지고 언젠가는 위험이 터질 수밖에 없다. 무슨 파국?
예견된 파국. 위기 관리가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회의 일반 환경,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개별 환경. 자, 정치는 행정에서는 뭐요?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할까 말까. 메돈론 하지 말자는 이원론이죠. 메돈론으로 갔다 이론론. 중간에 무슨 실패? 시장 실패가 발생했죠. 그죠? 같은 말이 뭡니까? 케인즈 맞이죠. 무슨 말이에요? 행정국가죠. 그런데 결정을 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걸 무슨 자율성? 관료제 자율성이라고 하겠죠. 엘빈 토플러는 뭐라 그랬습니까? Invisible Party. 보이지 않는 정당. 보이지 않게 파티 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당.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관료제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고 예이처는 뭐라 그랬다? 관료제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료제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자. 아니면 톰슨이나 책임을 강조하자는 롬잭과 튜닉의 관점도 있고요. 톰슨의 계층별 인식이 있습니다. 맞죠? 톰슨의 계층별 인식. 정치 계층은 우리 민주성을 강조하고 정책 결정 기능을 강조하면서도 관리 계층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넘어가시죠. 자, 경제는 수공 내파 분비 됐습니다. 정부 시장 실패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정부 실패 누구? 울퍼 주니어, non market failure 기억해야 되겠죠? 수요 측면은 정치가의 마이오피아, 높은 시간 할인율, 단기조, 철의 삼각형, 렌트 스킹, 거시절연, 포획 됐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함 수 없다, 독점이다, X 비효율성, 무형이다, 종결장치가 없다. 그래서 정부 실패의 유형은 외부 목표보다는 무슨 목표? 내부 목표를 중시한다. 내부성. 정부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의도적이고 불리한 효과. 무슨 외부 효과? 가생적 외부 효과. 특혜가 있습니다. 비용과 수입이 직접 연결되지 않는 비용과 수입의 절연이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결론은 기능적 우수성이죠. 결론은 어느 한쪽의 여자기보다는 기능적 우수성으로 가야 된다. 기능적 우수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시민사회는 뭐 시험에 놓을 만큼 나왔으니까 결국 뭐죠? 바로 자원 부분 실패를 깔아준 다음에 불배온나 여기까지 기억 안 해도 되죠? 시험 문제는 어디까지 나왔다고 그랬죠? 무슨 기업? 사회적 기업까지 나왔죠. 왜 사회적 기업이 나왔습니까? 요즘에는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은 NGO가 일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죠. 무슨 실패? NGO 실패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데 영리의 유급의 이익을 배분치 않고 사회적 목적을 하는데, 자, 우리 창도형 NGO 지원의 정당성에서 창도형은 지원하면 안 되죠. 뭐는 가능하다? 서비스형은 가능하다. 다시 뭐는 안 된다? 창도형은 지원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죠? 서비스는 정부, 무슨 정부이기 때문에 대리 정부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고,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 무슨 법? 퍼센트법과 같은 그러한 간접 지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최근에 이러한 갑시다. 정세민지 포다위 저저 고향의 이러한 환경 변화에서 행정 문제가 새롭게 바뀌죠. 그런 걸 뭐라 그랬죠? 난제라고 얘기했죠. 난제. 누가 최초로? 리텔과 베버가 했지만 미세먼지, 핀테크, 인터넷은행, 자율주행, 카풀 같은 거죠. 자, 가십시다. 비구연교 맞죠? 비구연교. 베버와 카데미안에 의하면 비구조적이란 말은 문제정이 어렵고 원인 결과정이 어렵습니다. 교차적이란 융복합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관련되니까 협업이 필요하죠. 수직 규제예요? 수평 규제예요? 수평 규제가 돼야 되고, 연속적이란 말은 끊임없이 문제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내 환경 변화에는 우리 수학 미비전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국가의 성격도 바뀌었죠. 그죠? 무슨 국가? 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에서 무슨 국가? 신행정국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선진국의 모양은 우리한테 안 맞죠. 한국은 무슨 국가? 발전국가. 무슨 국가? 발전국가. 시장경제를, 자, 한국은 무슨 국가? 발전국가. 발전 모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장경제를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개입하죠. 극대화된 관료주의, 자본주의의 미도입 또는 천민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저발전이죠. 자, 우리 발전국가를 재구조하기 위해서는 마존이 말했던 무슨 국가?
신행정국가. 마존이 말했던 무슨 국가? 신행정국가로 바뀌어야 됩니다. 신행국가는 규칙, 연공, 핵심이죠. 규칙, 연공, 핵심. 무슨 정책? 무슨 정책? 의회 정책 아니라 분화 정책. 규칙, 연공, 핵심.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행자가 역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고, 행자가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필기해 놓은 것처럼 무슨 이론이 나오면 항상 뭐라고요? 대외 측면하고 무슨 측면? 대외 측면. 시작은 항상 시기가 중요하죠. 시기, 그죠? 시기. 그 시대가 어떤 시기였고, 그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나 이념이 뭐였고, 정부의 기능과 역할, 그래서 내부 관리에서 조직 인사 재무가 뭐가 바뀌었는지를 보는 거죠. 다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먼저 써놓으랬나고요? 시기, 시대적 배경, 지배적인 이념, 정부의 기능, 역할, 내부가 있어는 조직 인사 재무.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시험에 놀만한 것은 공공선택론이라고 그랬죠? 이건 이미 시험 나왔죠.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경제학으로는 이선정합, 맞죠? 이기적 인간, 주어진 선호, 완전정보, 합리적 인간. 자, 정샘이 시소를 타다가 방귀를 연달아 교태롭게 꼈다. 그죠? 정샘, 시소, 방귀, 연교. 그래서 이러한 공공선택론에서 바람직한 행정은 무슨 행정? WW 아니죠? 무슨 행정? 민주행정, 맞죠? 민주행정. 다원 조직적 장치, 관할권의 중첩, 권한의 파편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파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갑시다. 신제도주의. 시험에 넣을 수 있다 그랬죠. 신제도주의는 A급이죠. 자, 한번 공부했으니까 가로로 가봅시다. 자, 개념이나 어떤 방법론을 써줘야 되겠죠. 그죠? 개념이나 방법론을 먼저 써야 됩니다. 됐습니다. 룰 오브 게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패턴, 프레임 오브 미닝. 자, 합리는 뭡니까? 경작이니까 공식, 주어진 선호, 연역, 방법론적인 개체주의. 같은 라인으로 봅시다. 역사신제도주의는 공식인데 내생선호, 귀납적이고 방법론적인 전체주의. 그죠? 자, 그러면 사회학신제도도 이 중요하죠. 비공식이고 내생선호의 귀납인데 여기는 횡단면적이면 역사는 시간이니까 무슨 면적? 종단면적이 되겠죠. 됐습니다.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는 이기적, 전략적, 의식적 산물. 제도는 균형이다. 이 두 개만 쓰면 되죠. 유인조화성, 맞죠? 유인조화성. 자, 역사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유사점이 아니라 차이점이죠. 맞죠? 무슨 자판? 마치 쿼티 자판이다. 그죠? 쿼티 자판이다. 경로 의존성. 락킨이라 그랬죠? 균형이다, 불균형이다? 불균형이다. 단절 균형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됐습니다. 유사성을 강조하죠. 무슨 각본? 인지각본, 인지적 차원, 합리. 갑시다.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되죠. 사회적 무슨 성?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적실성이죠. 여기까지가 기본 암기고요. 최근에 다시 돌아서 합리선택 신제도주의의 가장 큰 비판은 이기적 인간이 무슨 행위를 한다? 이타적 행위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오스트롬이 뭐라고 말했다? 사회 생태 체계로 극복하고 권력관계의 불균형성도 어느 정도 수용합니다. 과소사회화된 인간, 그죠? 최근에는 무슨 딜레마? 제도 운영상의 딜레마, 무슨 딜레마? 2차 딜레마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역사 신제도주의는 외부적 변화만 설명하기 때문에 무슨 복합체? 제도 복합체, 생산 레짐, 제도의 상호 보완성을 위한 내부적 변화. 순서가 중요하네요. 무슨 이론이 등장했다? 시차 이론이 등장했다는 것이고, 자, 선호 형성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죠? 선호 형성은 제도 운영자가 그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지배적인 사고방식을 뭐라 그랬다? 프레이밍. 무슨 사고? 정책 사고. 이러한 프레이밍이 바뀌는 걸 무슨 주의? 사회 구성주의라 그랬죠? 애완견이 아니라 무슨 동물? 반려동물이라는 사회적 구성이 바뀌니까 정책이 많이 바뀐다는 거죠. 됐습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순환론적인 모순입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토톨로기라 그러죠? 그 다음에 비합리적 행위. 무슨 사회화된 인간? 과잉사회화된 인간. 과잉사회화된 인간. 자, 제도 도입 이후에 설명이 없는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 분절화로 설명하죠. 분절화는 반점이 두 개라 그랬죠? 그것이 굴절이냐 수용이냐. 과도한 구조화. 좋은 건 다 도입한다는 것이고, 도빈과 헤르스는
학습에 의한 동영화를 주장하지만 우리 포에가 디마지오는 사회적 정당성, 맞죠?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 혁신과 모형을 제안했죠, 그죠? 됐습니다. 자, 시차 이론은 논의의 배경은 뭐라고요?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의 관계적 측면에서 제도가 바뀌지 않는데 제도의 어떤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이 중요하다, 맞죠? 그래서 선동장단기, 선후관계, 인과관계의 동태적 또는 무슨 성격? 시차적 성격. 장기냐 단기냐는 시간관이라 그랬죠. 그리고 성숙기간을 고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거래비용 이론으로 넘어가시고, 이러한 거래비용 중에서 대리인을 고용하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 무슨 비용? 대리비용이죠, 그죠? 대리비용입니다. 경제학에서 아는 내용들을 빨리 쓰시면 됩니다, 그죠? 빨리 쓰시면 되죠. 됐습니다. 자, 선호의 불일치, 정보의 비대칭성, 이행 통제 감시의 한계, 사후기회주의는 도덕적 해이, 철의 삼각형, 관피함, 무사한일, 복지, 부동, 폭대리, 주인 없는 대리, 공직 부패 등은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일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소극적 방법이죠. 무슨 조화성? 유인 조화성. 뭐와 뭐의 일치? 공익과 사익의 일치. 다시 뭐라고요? 공익과 사익의 일치. 목표는 직관적으로, 다시 뭐라고요? 목표는 직관적으로 하고 수단은 분권적이며 결과에 대해서 통제하는 이른바 재인성 됐습니다. 유인조화성이죠. 근데 이러한 전제를 파괴하는 행위 무슨 방안? 적극적 방안도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시민 참여를 통해 또는 맞춤형 정보공개. 예를 들면 이 적극적 방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따지고 보면 공론조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주인이 직접 나서서 성찰 수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적극적 방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신공공관리와 NPM은 서로 비교하면서 얘기해주면 좋다 그랬죠. 자, 신공공관리의 최소한계,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누구? CC후드. 그런 것도 필요 없으면 CC후드야 하면 시장주의와 뭐 경제학? 신제도주의 경제학. 시장주의는 큰 시장, 작은 정부, 시장 원리, 경영기법 도입, 고객 만족. 신관리주의는 재인성, 목적 수분 결통주. NPM 갑시다. NPM과 뉴가버넌스를 비교해보면 여기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공동체주의와 참여주의, 자원봉사주의, 여기는 시민주의, 시장 경쟁 선택권 결과라면 네트워크 신뢰 과정이죠. 고객으로 보느냐, 시민으로 보느냐, 정부를 재창조해야 되느냐, 시민을 재창조해야 되느냐, 내부의 개혁이냐, 공공기업가로 만들려고 하느냐, 외부의 행위자들하고 관계망이냐, 조정자로서 뭐가 높은 사람? PSM이 높은 관료로 보느냐. 자, 작은 정부 민영화 민간이타, 적정정부위원회 공동생산, 개방형 성과급이면 민간 인사교류 다양성, 결과지향 성과지향 예산이라면 참여지향 또는 참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양자의 유사점도 있습니다. 둘 다 무슨 실패 이후 등장했다? 정부 실패 이후에서 등장하고 정부가 하여튼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반대하죠. 무슨 방향 잡기? 전략적 방향 잡기를 강조한다. 서비스 연계망을 확대시켜서 empirical fact다. 그죠? 뉴가버넌스는 NPM을 의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NPM적 개혁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민간 협력을 강조합니다. 민간 협력을 강조한다는 것 같고 행정에 대한 재량권과 분권화를 강조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 NPM에 관련해서 안 나온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뭘로 보느냐? 고객으로 보느냐? 뭐로 보느냐? 고객으로 보느냐? 시민으로 보느냐? 고객으로 보느냐? 시민으로 보느냐? 고객으로 보느냐, 시민으로 보느냐. 시장계약이냐, 사회계약이냐. 도메인 오브 달러냐, 도메인 오브 라이츠냐. 정부를 재창조해야 되느냐, 시민을 재창조해야 되느냐. 됐습니다. 뉴가버넌스에 대한 개념은 다음 페이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뭐를 본다? 일반적 의미 봅시다. 일반적 의미는 로저의 무슨 망? 서비스 연계망. 아그라노프는 뭐라 그랬다? 콜라보라키라고 얘기했다. 서비스 연계망은 여기 내용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관계 속에서 신뢰에 기반한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결과적 측면, 내용적 측면에서는 공참 체계효율이 구현되는 거 맞죠?
공개 참여 책임 효율 일관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니까 무슨 참여? 시민 참여와 국민 참여. 네트워크이니까 정책 네트워크. 신뢰 기반 상호작용이니까 무슨 자본? 사회 자본이 중요해지죠. 그 다음 페이지 밑에 있는 사회 자본이 A죠. 웰빙 오브 네이션 기억해야 되죠? 웰빙 오브 네이션. 그라노비타가 말했던 The Strength of Weak Tie. 호평민 결사, 호의 규범, 평등, 시민 관여, 결사체, 사회 신뢰, 호평민 결사. 요 중에 뭐까지? 결사체는 수평은 좋고 수직은 안 좋다. 그죠? 수평은 좋고 수직은 안 좋다. 됐습니다. 밑에 있는 지표는 안 봐도 되고요. 올해는 내년에 합격하실 때만 보면 되겠고 Better Life Index, BLI 지표는 상식이죠. GD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1년 이후부터 OECD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는 올해 시험 나왔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갈등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갈등 관리. 자, 가시죠. 갈등 관리에 대한 일반론하고, 자, 업스트림, 상향적인 거하고 다운스트림은 ADR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관리의 원칙, 갈등 관리의 원칙이 있고요. 갈등 유형별, 다시 뭐라고요? 갈등 유형별 해결책까지 해서 갈등 관리를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갑시다. 일반적인 관리 활동은 사전적으로는 뭐 한다? 예준. 사후적으로 한다? 대복. 맞죠? 예준, 대복. 업스트림을 잘 봐야 됩니다. 뭘 주어로 놓고? 공론조사를 주어로 놓고. 자, 합의회의는 전국 주제는 같지만 단일의 의견을, 합의회의는 하나의 의견을 합의하는 거라면 공론조사는 투표를 통해서 또는 뭘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민 배심원은 지역 현안에서 배심원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죠. 주민투표는 전국 단위에서 투표를 한다면, 국민투표를 한다면 등대속 수용이 구현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공론조사는 등대속 수용이 구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샵은 무슨 사안? 미래 사안에 하는 거죠. 그죠? 미래 사안에 하는 것이고, 규제 협의는 자율규제, 공동규제라고 그러죠. 대포천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DR은 협조 중이죠. ADR은 뭐라고요? 협조 중. 영어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Mediation, Arbitration. 됐죠? 제3자가 없고 구속력 없고, Mediation은 제3자가 있고 구속력이 없고, 그리고 Arbitration은 제3자도 있고 구속력이 있으니까 준재판 절차. 무슨 구조? 대신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랬죠? 됐습니다. 공유신자 참여지, 공유신자 참여지의 공론조사의 수기성 정도가 좋은 것 같죠? 좀 세게 주장하려면 시야오의 무슨 성? 합의성 정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별 해결책은 이익 갈등은 배심원 제도를 이용하고, 환경 갈등은 우리 규제협의나 공론조사, 이념 갈등은 공론화위원회 같은 방식이 좋다 그랬죠? 됐습니다. 자, 신공공 서비스로는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넘어가는데, 우리 제가 좋아하는 무슨 합리성? 소통적 합리성. 무슨 합리성? 소통적 합리성. Serving then Steering, 스테워드, PSM 기억하시면 되겠고, 탈신공공 관리로는 원체 중요하니까 A급이라고 그랬죠? 일단 기억할 학자가 누구라고요? 크리스텐션과 레귤레이드, 트랜스센딩 MPM. 자, 협의, 뭘 치유하기 위해서? 분절한 문제를 치유하고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정부, 커넥트 정부, 홀 오브 가버먼트를 강조합니다. 전통적 관료제의 긍정적 면을 활용한다. 맞죠? 됐습니다. 갑시다. 분절화 방지, 총체적 합체적 정부, 재집권 재규제, 파트너십, 역할 모호성 제거, 각국의 문화적 행정적 요소를 고려한다. 자,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한다? 우리는 대외적 측면에서는 등장 배경과 정부의 기능과 역할, 대내 측면에서는 조직, 인사, 재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딜레마입니다. 그렇죠. 어떤 상태? 선균 충분 상태. 맞죠? 기회 손실이 너무 커서 선택이 곤란한 상황이죠. 기회 손실은 사전에 인지가 가능하고 분석으로 둘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소극과 시다. 소극은 뭐라고요? 소극은 결정해상. 결정권을 이행하거나 회피, 효도.
희생양,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또는 정책이 비일관성을 보인다 그랬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딜레마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죠. 적극적인 것은 딜레마를 해결하는 거죠. 대안의 동시 선택, 전략적 모호성, 자원의 추가, 새로운 딜레마를 구성하는 방식도 있다는 것이고. 자, 정부 기능은 넘어가시고 사전 대안 분석 정도는 한번 봐주면 되겠죠. 답은 뭐라고요? 정부 규모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답은 뭐라고요? 주기적으로 뭐 하자? 사전 대안 분석을 하면 늘려야 될 부분은 늘리고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자, 규제는 양질 관리. 자, 중간에 그 규제 샌드박스 A 맞죠? 규제 샌드박스는 뭐가요? 새로운 기술이나 법령이 없는 경우에 무슨 방식을 적용해준다? 네거티브를 적용해줍니다. 다시 뭐라고요? 신기술이 출현했거나 법령이 미비된 경우에는 신기술을 적용해줍니다. 신허턱,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 특례 맞죠? 수소자동차 정도만 기억해줘도 좋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아무 데서나 규제 샌드박스 하는 게 아니죠. 뭐가요? 신기술이 등장했거나 기존의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제로 베이스 규제 샌드박스를 하는데 하나 더 쓰면 뭐라고요?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장치는 그대로 있다 그랬죠. 그죠?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행정 이념이 되겠습니다. 행정 이념. 됐죠? 행정 이념은 우리 쭉 한번 읽어봅시다. 행정 이념은 자, 됐죠? 바람직스러움이죠. 다시 바람직스러움. 행정 이념 뭐라고요? 행정에 무엇이 바람직한가? 다시 뭐라고요? 무엇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한 것이 바로 이념이기 때문에 가치라고 얘기하고요. 철학이고요. 행정의 지도 원리라고 합니다. 이 네 말은 같은 말이야. 다시 바람직하다 말은 뭐라고요? 가치, 이념, 지도 원리, 행정,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본질적인 것과 수단적인 것으로 나눠서 이제 2절의 본질적인 것이 수단적인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수단적인 이념인데 본질 수단은 구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놓으지는 않으니까. 다시 위에 올라가서 자, 행정의 기본은 뭐라고요? 요즘에는 공익보다는 뭐가 많이 나와요? 공공성. 그죠? 헤이크의 공공성 침식 기억해야 됩니다. 코차반바 기억나시죠? 볼리비아의 수도 민영화의 비극이죠. 코차반바. 자, 세이의 법칙이나 블랙스버거스는 최근에 NPM으로 인한 공공성의 침식을 누가 강조했다? 헤이크가 강조했기 때문에 자, 최근에 과정의 공공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죠?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 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공공성, 바로 형평성이나 대형성, 책임성이죠. 최근에 신공공성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공자감 다적중 보장 기억나죠? 공자감 다적중 보장 됐습니다. 뉴노멀과 관련해서 새로운 행정 환경에서 강조되는 새로운 공공성, 뉴 공공성이죠. 공유된 무슨성, 자율성, 감성, 다양성 됐습니다. 적극 중립이죠. 적극적 중립성, 보장성이죠. 됐습니다. 공감성 또는 감성에 대한 얘기죠. 공자감, 다적중 보장. 공자감, 다적중 보장. 2018년도에 시험에 나와서 안겨놓더니 없는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죠? 새롭게 강조되는 뉴노멀은 신공공성, 새로운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논법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공익은 넘어가시고요. 시험에 놓을 만한 것은 밑에 이 두 개 같죠, 그죠? 공평성, 롤즈의 사회정 맞죠? 자, 이것만 기억합시다. 수평은 같은 것은 같게. 제가 맨날 얘기하죠. 뭐 갓갓 맞죠? 갓갓. 수직은 뭐라고? 다다 맞죠? 갓갓 다다죠. 그러면 우리 정의라는 것은 롤즈는 어떤 상태? 원초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의 기초에서 도출하죠. 자, 원초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슨 베일? 무지의 베일이죠. 무지의 베일 하에서는 사람들은 무슨 극대화?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슨 극대화? 최소 극대화에 따라서 행동할 거란 거죠. 그러면 정의의 1원칙과 2원칙이 나옵니다. 제가 암기법 기억나십니까? 무슨 최소위? 무지한 최소위가 1등의
평등한 기회를 2등으로 조정했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무지한 채소를 할 때 무지가 무슨 배일? 무지의 배일. 채소는 뭐라고요? 채소 극대화죠. 채소위라는 위는 뭐라고? 무슨 회피적인가? 위험 획기적이요. 1등은 모두에게 평등한 거죠. 1등의 평등한 기회를 2등으로 조정했다. 이 원칙은 기회균등하고 차등 조정의 원칙이죠. 됐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럼 존 롤스를 비판하려면 자, 무지의 배일이 너무 인위적이다. 그죠? 사람은 위험을 선호하기도 하잖아요. 이른바 무슨 학파? 기대 효용 학파에 의하면 위험 선호적 인간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차등 조정이 기회균등을 침범하면 안 되고 정의의 2원칙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걸 강조하는 쪽으로 놓으면 누구? 아마르티아 센. 다시 누구라고요? 아마르티아 센이 말했던 인도의 경제학자라고 그랬죠? 불평등의 재검토. 단지 기회만 평등한 게 아니라 뭐의 평등까지? capacity. 뭐의 평등? 능력의 평등까지. 다시 뭐의 평등? 능력의 평등까지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단적 행정 이념에서 민주성입니다. 우리 많이 했죠? 가까이 한번 빨리. 자, 민주라는 것은 대외, 대내. 일반적으로 대외는 인사 행정할 때밖에 안 하죠. 그죠? 대외적 민주성은 소극은 합법성, 맞죠? 법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거. 그 다음에 적극은 과정은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참여, 공개, 투명. 내용은 체계성, 신뢰성, 대응성, 형평성. 맞죠? 됐습니다. 자, 가시죠. 똑같이 능률성도 저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기배라고 하는데 기술 효율성은 생산 과정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배분 효율은 내용에 관한 거죠. 똑같죠. 다시 민주성도 과정은 뭐라고요? 참공투고 내용은 뭐라고요? 결과는 뭐라고요? 책신 대응이고 능률성도 행정 과정은 무슨 효율성? 기술 효율. 이른바 X 효율이죠. 최적의 투입 요소 결합, 낭비 제거, 비용 전략, 관리의 효율성, EVM 방식이죠. 자, 배분 효율성은 사회적 최적 수준, 딱 필요한 만큼 적시에 그죠? 정량으로 그리고 되게 만족적으로 제공되는 게 맞죠? 주관적 변수인 만족까지 넣으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과잉 공급과 과소 공급이 없는 걸 말하죠? 과잉 공급과 과소 공급이 없는 걸 말합니다. 능률성은 연구가 많이 돼서 옛날에는 기계적 능률과 무슨 능률? 사회적 능률. 옆에 집행상의 능률과 결정상의 능률이 있는데 참고서 보시면 되겠고 태행적 능률은 쓰실 분은 좀 기억해 주는데 안 쓸 분들은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답안지 한마디로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MPM은 무슨 능률성? 태행적 능률성. 아니면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행정은 무슨 능률성을 추구했다? 태행적 능률성을 추구했다. 이런 표현 쓸 때 상당히 파워풀한 키워드죠. 그죠? 그럴 때 쓰는데 그런 거 기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자,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인데 이 목표에 관한 것은 적합성이죠.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목표 설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몇 종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3종 오류를 범하지 않는 거죠. 자, 달성도는 적절성이죠. 충분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준이죠. 수준. 됐습니다. 가외성입니다. 가외성은 중복은 그죠? 이렇게 독자적으로 그죠? 중첩은 서로 이렇게 겹친 부분이 있는 거죠. 중첩은 119와 119 같은 경우고 중복은 북한에 관한 정보를 국정원이나 외교부나 국방부나 통일부가 서로 어떻게 해요? 요거는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중첩은 혼재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기관이 그것을 대신하지 못할 때 다른 기관이 등전이 되어서 무슨 잠재력을 유지한다? 동등 잠재력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행정의 신뢰성, 안정성이 제고된다. 때로는 경쟁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
능률성을 제어할 수 있으며 여러 기관들까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죠. 넘어갑시다. 자, 시험에 넣을 만한 건 이거죠. 행정의 무슨 성? 투명성. 자, 과정은 뭐한 거? accessibility 한 거. 다시, 과정은 뭐한 거? 접근 가능하고, 결과 또는 내용은 언제든지 공개된 상태.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Zero asymmetric of information. 정보의 비대칭성이 제로가 되면 무슨 해이가 없어요?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제로가 된 상태. Zero asymmetric of information. Zero asymmetric of information. 그래서 완전 정보라고 그러죠. Zero asymmetric of information의 반대말이 무슨 정보라고요? 완전 정보죠. 다시, 투명하다는 말은 이 틀이 좋죠. 항상 뭐라고? 과정은 뭐다? accessibility하고 결과 또는 내용은 오픈인 상태. 민주성, 과정은 창공투, 내용은 책신대형. 자, 능률성, 과정은 X 효율을 통해 결과는 배분 효율을 정진하는 거죠. 그래서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나 국민참여예산제도 또는 국민생각학 공개는 가장 좋은 거는 어떤 공개? 실시간, 맞죠? 실시간 맞춤형 공개가 좋습니다. 자, 정보 신뢰. 그리고 신뢰의 개념 정도는 알아줘야 되겠죠. 가장 학문적인 개념이죠. 관계적 현상, 맞죠? 신뢰는 어떤 일방이 아니죠. 관계적 현상이고,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은, 제가 중요한다는 건 행동. 그죠? 감정이나 인지가 아니라, 무슨 차원? 행동적 차원이죠. 아니면 기차는 뭐예요? 규범적 기대와 뭐의 일치? 행동의 일치. 맞죠? 규범적 기대와 행동 일치가 바로 신뢰라 그랬죠? 국민이 규범적으로 기대한 대로 정부가 행동할 때 뭐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신뢰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국민이 누구에 대한, 정부에 대한 주관적 믿음. 다시 무슨 믿음? 주관적 믿음에 기초해서 스스로 위험 부담적 지위를 수용하려는 행동. 좀 어렵죠. 그럼 뭐라고요? 무슨 기대? 규범적 기대에 따라서 행동하는 정도를 신뢰라고 합니다. 저크라는 학자는 신뢰 형성에는 자, 과정의 기초에서 신뢰가 형성돼요. 과정이 아마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일관성이 있겠죠. 특성 기초 신뢰는 어떤 유전학적인 특성,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뭐요? 다양성이니까 뒤에 공부하신 분들은 인간의 다양성은 뭐야고? 내적, 외적, 장소적 있는데 여기는 장소적 다양성을 쓸 필요는 없죠. 특히 무슨 다양성? 보이는 거, 외적 다양성.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인종이나 성별, 나이,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뭐 지역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인종, 성별, 나이, 지역.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장관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역 안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자, 제도 기초 신뢰는 법 제도가 다양하거나 공정한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론조사를 적정한 타이밍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정 기초 신뢰도 되지만 제도 기초 신뢰도 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확실히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과정 기초 신뢰로 쓰면 공론조사는 그죠? 우리 합의 형성 방식이라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기초 신뢰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행정 이념과의 관계인데요. 자, 민주성 계열은 합법성, 참여, 공개, 투명, 책임, 형평, 대응, 신뢰 등은 아무래도 딱 봐도 여러분들 감각이 있으면 민주성 계열이죠. 능률성 계열은 중립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이니까 그래서 양자를 그 민주성 계열 안에는 거의 대부분 상호관계죠. 근데 민주성과 능률성을 왔다 갔다 하면 뭡니까? 그죠? 상충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양자를 좋아하는 것은 오쿤이라는 학자가 말했던 The Big Trade-off, 거대한 막교환. 여기는 equity 아닙니다. equality와 efficiency. 경제학자들은요, equality라고 쓰고 행정학자들은 equity라고 씁니다. 행정학자들은 equality는 기계적 평등을 의미하고 equity 아시죠? 사회적 형평성은 실질적 평등,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은 에쿼티라고 보통 구분하고요. 이퀄러티는 기계적 평등을 하는데 오크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걸 뭘로 해석해야 된다? 에쿼티로 해석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권리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기회균등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아마티어르이아 세는 기회만 균등하면 안 된다. 뭐까지? 능력의 평등까지 구현돼야 된다는 식의 설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황적합 이론이 나와 있고요. 부분 최적화 같은 말이고 기능적 우수성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상황적합 이론, 부분 최적화, 기능적 우수성 있습니다. 자, 행정문화는 옳고 그름에 관한 뭘 내포하고 있습니까?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옳고 그러다는 판단은 경제학적인 것보다는 문화적인 판단이 더 많죠. 사실 행정인들이 공유하는 문화, 무슨 문화? 행정문화, 웨이 오브 라이프, 맞죠? 웨이 오브 라이프. 한국의 행정문화는 호프스테드보다는 밑에 있는 건 뭐라고요? 일반적인 특징. 자, 땡땡 찍고요. 우리가 행정문화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 개혁이 성공한다, 실패한다? 개혁의 실패, 맞죠? 개혁 실패의 은닉된 논리.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같은 말이 뭐라고요? 숨은 독립변수라 그랬죠. 왜 우리가 개혁에 실패하느냐? 그것은 제도를 잘못 이해했거나 제도 설계나 관리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와 맞지 않다는 거죠. 그죠? 문화는 제약 조건이죠. 문화 결정론적 관점이죠. 됐습니다. 비온영집 운반권 가시죠. 비물질주의는 실용적 관점이 아닌 정신이나 형이사학을 중요하는 거죠. 그래서 실용주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온정주의는 정적 인간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사적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많이 하죠. 그럼 그게 내 집단주의가 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사평가 같은 게 제대로 안 되죠. 그죠? 관대화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고, 형식주의는 실질보다는 허례의식, 절차, 형식을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뭐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무조건 다 따라하고, 그럼 법조도를 동조과잉, 레드테이프죠. 소극주의가 있습니다. 집단주의는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니까 할거주의가 되고 정책 갈등이나 폐쇄적인 문화를 야기합니다. 운명주의는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사고방식이죠. 성취주의나 도전주의를 어렵게 합니다. 옆에다가 but, beauty, 극복 중. 자, 이 운명주의는 유인봉 교수님 책에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극복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저도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자, 일반주의는 됐습니다. 전문가보다는 일반 능력, 엑스퍼트, 방해, 전문주의를 저해합니다. 권위주의는 상명하복이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관존민비, 행정만능주의, 상명하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가 관료제라는 특징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개비법 적어주고 우리가 아는 비혼형집 운반권으로 가면 된다 그랬죠. 다시 시험 문제는 행정문화로 넣을 수도 있고 무슨 문화? 관료제 문화라고 넣을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어떻게 가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그냥 정부 운영은 뭘로 운영된다? 관료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료제의 특징 적어주고 이하에서는 비혼형집 운반권 해서 그 문화의 내용은 그냥 사실 안 적어줘도 돼요. 그게 우리 개혁을 어떻게 좌절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개혁을 어떻게 좌절시키고 있는지를 여기를 잘 써줘야 됩니다. 그죠? 여기를 잘 써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화는 문화 결정론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문화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때다가 문화 결정론 극복 쓰시고, 문화는 왜 안 되냐? why not은 설명을 잘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설명을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문화 결정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도적 노력, 공론조사나 행정절차, 정부공개, 참여예산, 개방위원하면 비혼형집 운반권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겠죠. 이러한 문화를 바꾸는 리더십, 샤인이 말했던 무슨 리더십?
문화 리더십이 바람직할 수 있겠다. 이거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 문화는 B라고 해주시고요. 그래서 행정 이념에서는 정부 신뢰, 그죠? 어차피 투명성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다음 페이지 앞으로 가서 우리 공평성, 공정성, 사회 정의가 이렇게 해서 크게 한 3개 정도는 좀 출제 가능하다라고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박수 치면서 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촬영 안 된 거 아니야? 선방 안 돼. 야! 죽을래? 됐어. 그렇죠. 안 됐다. 다시 해야지. 안 됐다면 다음 주에. 야, 이게 쉬지 않고 숨 엄청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냐? 네, 완전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오늘 특강 하는 것도 저번처럼 똑같이 하는 거. 잠깐만. 16분밖에 촬영이 안 되는데. 오!